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축구협회, 황선홍 감독 선임. 최악의 선택을 한 축구협회, 올림픽 대표팀은? 태국과 2연전을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1일 새로운 명단이 발표된다. 황선홍 임시감독의 출사표와 더불어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일부 변화도 감지된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에게 사과하면서 선수들끼리 상황은 끝났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진상조사 계획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황 감독이 명단을 발표하면 선발, 니발탁 여부에 모든 관심이 가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이와 상관없이 주장 손흥민이 대표팀 내부에 파벌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원팀으로 갈 힘이 모여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주장의 영이 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선참급들의 목소리에 무게가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유럽, 남미 할 것 없이 모두가 후배 이강인이 주장에게 항명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더 신중 모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언론은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에게 대든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 아르헨티나 언론은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에게 같은 행동을 보인 훌리안 알바레스, 맨체스터 시티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후배 개념이 없다는 서양의 시각에서도 이강인이 보였던 일들은 분명 묵과하기 어렵다. 특히 단체가 함께 생활하는 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대표팀에는 현재 소속팀에서 주장완장을 차고 있는 인물이 3명이나 된다. 토트넘 호스퍼와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과 그의 동갑내기 절친 왼쪽 측면 수비수 김진수, 전북현대, 광주FC에서 이적하기 무섭게 주장을 맡은 이순민, 대전 하나시티즌 등이다. 특히 김진수에게 시선이 쏠린다. 김진수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으로부터 외면받았다. 설영우, 울산 HD가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 것은 분명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었지만 승부처에서 경험 많은 김진수의 외면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요르단과 4강전에서 0에서 2로 허무하게 패하며 탈락한 뒤 눈물을 쏟았던 김진수다. 분함과 억울함, 한국 축구가 쓰러진 것에 대한 분노 모두가 섞여 있었다. 두 차례의 월드컵,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를 목전에 두고 부상으로 쓰러져 최종 명단에 합류하지 못했고 한풀이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했기에 누구보다 태극마크에 대한 가치와 간절함을 알고 있다. 아픔을 안고 전북으로 복귀했지만 단 페트레스쿠 감독은 그에게 주장완장을 안겼다. 전북 관계자는 페트레스쿠 감독도 김진수의 아쉬움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맡겼다. 팀을 잘 끌고 가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 김진수도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오래 주장을 했던 홍정호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도 섞였다고 한다. 라고 설명했다. 주장 김진수는 이전에도 잔소리가 많았지만 완장을 찬 뒤에는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일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4 개막전에서 동점골을 넣었던 안현범은 김진수 형이 장난을 치지 않으시고 주장이 되니 더 묵직해졌다. 착한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어색하다. 책임감이 주어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존경하고 멋있는 선배다. 라며 변화를 설명했다. 김진수도 주장이 되면서 책임감이 가장 많이 생겼다. 더 쓴소리를 선수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은은하지만 묵직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변한 김진수는 손흥민과 대표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황 감독이 일부 세대 교체를 하더라도 규율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김진수의 합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기재, 수원 삼성가 부상으로 합류가 불가능. 설영우와 왼쪽을 책임져야 한다. K리그 개막전에서 김진수 외에 눈에 띄는 왼쪽 측면 수비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태국전에서는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장 손흥민이 할 일이 많다. 만약 황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한다면
김진수와는 같은 위치에서 호흡해야 한다. 황희찬, 울버햄턴, 이 부상으로 선발이 불가능.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둘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호흡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강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기에 선배, 형님 리더십을 보일 필요도 있다. 또 파벌은 분명 없다고 했지만 해외파와 국내파 사이의 가교 역할도 마다치 말아야 한다. 뛰는 무대가 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김진수 역시 과거 유럽파였다. 독일 호펜하임에서 뛰며 재능을 보여줬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겹쳐 국내 무대로 돌아왔지만 자신을 낮추고 팀 전체를 보는 마음을 갖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김진수는 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3-24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울산 HD전을 준비한다. 그는 전북은 누가 선발로 나서도 큰 격차가 없다. 좋은 팀이고 좋은 선수단을 갖췄다. 라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승리로 기선 제압을 하고 태국전 명단에 포함되는 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2. 안정환이 밝힌 국가대표팀 승선설 위 진실. 방송인 안정환이 최근 축구대표팀 깜짝 승선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축구계 인사들이 직접 증언하는 안정환의 대표팀 지도자 부임설 이야기, 그리고 어쩌다 벤저스와 일본 제7리그 우승팀 간의 대결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초반 특집 편성으로 박주호 TVN 축구 해설위원 겸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과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출연해 아시안컵 이후 한국 축구대표팀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전했다. 박주호는 2023 AFC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현지에서 직접 중계를 하면서 바라본 축구대표팀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박주호는 클린스만이 좋게 말하면 선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했고 나쁘게 말하면 알아서 해라였다. 고 당시 선수단 분위기를 전하며 선수들도 불안해할 정도로 자유가 과한 분위기였다. 오히려 선수들이 규율을 알아서 정해야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하더라. 는 속사정을 들려줬다. 박주호는 최근 불거질 아시안컵 후 폭풍과 선수단 내분 사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대표팀 내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선수들도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변호하며 선수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대회 직후 클린스만이 전격 경질되면서 후임 감독 인선을 놓고 안정환이 코칭 스태프 후보군에 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유력한 임시감독 후보로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떠오르면서 2002 멤버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안정환과 김남일이 코치진에 함께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온 것. 안정환은 실제로 P급 지도자 자격증까지 갖추고 있어서 축구대표팀 지도자를 맡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안정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웃으며 일축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감독 선임 회의에도 참여했던 박주호 역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 나오지는 않았다. 며 안정환 부임설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표팀 임시감독 역시 박항서 감독이 아닌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낙점됐다. 이어 신태용 전 축구대표팀 감독 및 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출연했다. 신 감독은 안정환과는 선수 시절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했고 김남일과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감독과 코치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런데 안정환은 김남일보다 먼저 국가대표팀 코치직을 제의받았던 사실을 본인이 먼저 깜짝 털어놨다. 신태용 감독은 안정환에게 몇 번 제의를 했다. 안정환이 선수 시절인 말년일 때도 함께 하자고 제의했고 은퇴 후에는 국가대표팀 코치직을 제안했다. 고 인정했다. 신태용 감독은 성남FC의 사령탑을 맡고 있던 시절 현역 막바지에 있던 안정환의 영입을 추진했으나 안정환은 고심 끝에 K리그 복귀를 거절하고 중국 다렌스더에서 2011년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했다. 이후 신 감독은 축구대표팀 수석 코치 U20과 U23 대표팀 사령탑을 거쳐 러시아 월드컵 본선을 1년 앞둔 2017년
경질된 울리 슈틸리케의 뒤를 이어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신 감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축구를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었고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꺾는 카잔의 기적을 연출하며 한국 축구의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 신 감독은 안정환에게 대표팀 코치직을 제의했으나 이번에도 안정환은 심사숙고한 끝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감독은 전임 감독으로서 바라본 축구대표팀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지금 들어보니까 클린스만은 선수들을 너무 자유분방하고 편안하게 해준 것 같더라. 그런데 운동선수들에게는 자유란 규율 속의 자유여야 한다. 자유만 있다면 그건 독이 된다. 라고 뼈있는 일침을 날렸다. 이어 신 감독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형-동생 관계이기에 한 번씩만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금방 화합될 수 있다. 충분히 다시 하나 될 수 있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며 대표팀의 미래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황선홍 감독과 선수들을 믿습니다. 라며 축구대표팀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박주호 위원과 신태용 감독이 출연한 방송분의 풀버전은 3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어쩌다 벤져스는 오키나와에서 무한 러닝 꼬리잡기 체력 훈련을 펼친 데 이어 전지훈련 마지막 상대로 J7 리그 2연패를 달성한 FC 세리오레와 경기를 펼쳤다. 안정환은 새로운 전술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이번에도 3백을 기반으로 한 3-4-3 포메이션과 선수들의 포지션 변경 카드를 들고 나왔다. 팀 전력의 핵심인 임남규와 류은규를 모두 선발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김준호와 김태훈을 오키나와 전지훈련 첫 선발에 포함시키는 파격적인 변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어쩌다 벤져스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전반을 0에서 0으로 마치며 선방했다. 하지만 후반 14분 조원우의 수비 위치 선정 미숙으로 뒷공간을 내주며 모리 다이스케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내주며 선제 실점을 허용했다. 안정환은 임남규, 류은규, 이대훈 등 교체 카드를 잇따라 투입하며 분위기를 전환했고 막판에는 공세를 주도했지만 결국 만회골에 실패하며 0에서 1로 석패했다. 선수들은 제27리그 최강팀을 상대로 전지훈련 기간 동안 가장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젖잘싸로 서로를 위로했다. 안정환은 전지훈련 동안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졌다.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는 만족한다. 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다음을 기약했다. 이어진 예고편에서는 번외편으로 어쩌다 벤져스 멤버들과 역대 출연자들이 집결한 피지컬 챌린지 M31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